2월 8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2월 8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했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생방송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황심소 그리고 황상민 TV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애슬님 안경도 잘 어울리시네요. 맞아요. 애슬님이 안경을 쓰니까 애슬님의 미모뿐만 아니라 이 지성미도 팔팔 쏟아낸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네. 부족한 거는 어느 정도 메꿔야 되거든요. 네. 왜 웃으시죠? 이거 내가 뭐 못할 말 했나요? 아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황심소에 큰 힘이 된답니다. 네. 그걸 돌려까기라뇨. 지금 예슬님의 미모와 지성미를 지금 메꾸느라고 제가 지금 오늘 안경 낀 것도 제가 꼭 끼시라고 이 요청을 해서 예슬님이 안경은 제가 안 어울려요 이런데 제가 설득해서 지금 낀 거예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일본에서 사시나봐요. 청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후원금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렇군요. 미국에 계시는 분 뭐해요? 유럽에 계시는 분 유로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계신 분은요. 네. 파운드로도 하시길래 야, 놀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사연을 가지고 오늘 또 오셨나요? 시사 사연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또 여의도에서 또 강남에서 맞아요. 심지어 전 매일 밤마다 저 청와대 앞을 가로질러 가지고 산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지요 그러면서 밤이 추운 밤에 그 길바닥에서 그니까요. 저분들이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 집단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어제 광화문 쪽 지나가는데 네. 이제 탈북 관련 이제 단체에서 네. 또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탈북 관련 단체에서 현 정부를 비판해요? 네, 왜 탈북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가지고요? 아니 뭐 본인들이 어디서 무슨 시위인가 뭘 했는데 그걸 뭐 제지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꽤 추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운 날씨에도 참 이분들 이렇게 대단하시다. 근데 탈북자분들은 네. 추운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아. 예슬님보다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세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대단하다라고 그러지 않고 네. 아니 저 탈북자분들은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남한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사는 게 북한보다 힘들다고 저런 지금 데모를 하시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제가 또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네.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의 네. 첫 번째 단서는 여기서 찾을 수 그쵸. 있겠네요. 근데 어떤 사연인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30대 아이디얼 예술가로 창작 활동을 하는 동시에 기업
강의를 다니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늦은 시간에 연수원이 있는 외지에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양평 외곽에 있는 연수원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가 예약한 택시가 도착하자 갑자기 보조석 쪽 창문이 열리더니 기사님의 아내분이 함께 동승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짝 당황하긴 했으나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의 인상이 푸근하고 카카오 택시니 믿고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택시기사님 부부는 불 꺼진 상가들을 바라보며 양평의 경기가 너무 많이 죽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24단의 해체를 꼽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사단을 해체시켜 양평의 경제가 죽었다. 문재인은 나쁜 놈이고 다음 총선에 정말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는 경기도 좋고 치안도 안정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사실 5.18도 전두환이 잘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막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북한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 양평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구나. 입을 다물고 있을까? 하다가 넘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내지 않은 많은 추징금은 받아내서 좋은 곳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건 그래. 돈은 또 내야지. 라고 말씀하시다. 근데 대통령 중에 그 정도 안 해먹은 사람 있어? 다 그 정도는 해먹는데 어쩌겠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오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6년 겨울 친구와 함께 촛불 집회에 참석한 어느 날 추위에 몸을 녹이러 종강역 근처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찻집에는 2명의 외국인과 10분이 넘는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찻집에는 무대와 장구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미모의 찻집 여주인분은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태극기 어르신들은 서빙을 마친 사장님께 노래 한 곡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쓰는 어른들의 청에 못 이긴 사장님은 무대에 올라 장구를 치며 경기민요 태평가를 시작으로 여러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모두 함께 아리랑을 부르자고 하셨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제 친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며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치 홍상수의 영화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함께한 제 친구는 당시 50대 후반의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고향 구미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서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고 외칠까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거나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더 힘들고 내 생각만 맞다고 외치게 됐을까요? 외로움 때문일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꼰대다, 귀찮은 존재다 생각하며 모른 척 외면한 것이 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꼴이 돼버린 건 아닐까요? 최근 박사님은 안철수, 이낙연 등의 정치인들에 대해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믿고 뽑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라 주문하고 기대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믿는 심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한 건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16년 전통 찻집에서 모두가 함께 부른 아리랑처럼 우리가 적어도 한 나라 한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임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 시작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좋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네. 근데 에슬님이 이렇게 참 사연을 잘 읽어주셨는데 네. 이분 사연에서 어떤 부분이 에슬님한테 아 이분이 진짜 이걸 알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저도 좀 생각해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좀 이 부분 고민했었는데, 뭘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막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게 다 음. 대통령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뭐 대통령이 예수나 되는 줄 알아? 무슨 절대적인 구세주처럼 생각을 한 거, 그렇죠. 메시아가 왔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데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메시아의 재림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끝날 때쯤 되면 실패한 메시아, 그래서 사기꾼,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런 사기꾼에 당한 거를 아주 뚜렷하게 잘 보여주는,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이 있다는 거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예가 주인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심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지금 이 사연을 보낸 에센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본인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는데 네. 어디 찻집에 들어갔더니 네. 이 태극기 부대 네. 이 분들하고 만났어. 네. 그랬더니 태극기 부대 또 분들이 사장이 경기민요 네. 태평가를 불렀다는 거 아,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밖에서는 태극기 불고 나라 망했다 뭐 이러고 난리치다가 이 찻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세 젊어서 너라. 아, 태평가는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태평가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태평이 이로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태평 네네. 성세를 노래하는 노래겠죠. 그러니까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슈퍼 리얼한 느낌이잖아요. 저 사람 밖에서 태극기 흔들고 나라 망했다고 난리치는데 네. 지금 찻집 들어가가지고 마담 시켜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태평가 불러놓고. 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극적인 변화는 그 다음에 아리랑 네. 모두 함께 아리랑을 부르자. 그럴 때 촛불 시에 참가했던 나나 이 태평가를 부르고 또 이 태극기 부대에 동참했던 그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마치 네. 남북 하야하는 듯한 네네. 동서하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니까 이게 홍상수 영화 한 장면이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상수 영화 있잖아요. 전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없죠. 돼지가 우물에 빠진 거 뭐 이런 거. 어. 저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고 그래서 돼지가 우물에 빠지면 그 우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영화 보면서 돼지가 언제 우물에 빠지나 진짜 나중에 영화 다 보고 나서 썩었다 싶었어요. 네. 이분이 마치 홍상수의 영화 한 장면 같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문장을 사실 무슨 뜻인지 그렇죠. 모르겠거든요. 이제 네. 이해됐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태극기 네. 흔들고 나라 망한다고 데모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태평가 찻집 주인하고 태평가 부르고 놀다가 또 갑자기 촛불 시위는 젊은 애들하고 같이 야 우리 아리랑 부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보자. 화해, 타협, 뭐 통합, 이 정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 완전히 바깥에서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코미디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그렇죠. 상황이 참 이걸 코미디 같다. 코미디다라고 하면 너무 네. 비하하는 듯이 아. 보이고 이거를 그래서 슈퍼 리얼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슈퍼 리얼하다. 네, 그래서 이분이 역시 아이디얼 예술가니까 이 부분을 딱 아. 홍상수 영화의 한 네.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네, 네, 표현을 하셨네요. 한 거예요. 네. 진짜 이 사연은 잘 읽어주시는데 이 사연 밑에 깔린 내용조차 이해하기 힘들다는 건 참 우리 모두 이 문화적인 감수성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데 네. 그런데 이분은 참 중요한 포인트를 했어요. 뭐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한 문제지만은 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마치 그 지도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구세주 같은 사람을 기대하면서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 그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 잘 만나면 지 인생 핀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하고 비슷하지.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이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노예 심리로서 지도자를 뽑고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걸 이분이 한 방 먹였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지.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민주당 정권은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가? 또는 자유한국당 네. 황교안 대표는 실제로 민주당과 대화를 나누거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인정이나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서로 완전히 아마 북한 김정은을 미워하는 것보다 황교안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미워하고 북한 김정은이 독재한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더 심한 독재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네. 마음으로 지내고 그쵸.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박근혜 탄핵당할 때 그런 소리를 하시든지, 좋은 지적이세요. 박근혜 탄핵당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왜 그런 지적을 안 했을까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본인마저 쫓겨날 텐데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심리냐? 자기 이익 될 때는 입 싹 닫고 조용히 눈치 보고 지내는 사람의 심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맞아.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그런 걸 알려달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같은 항신데 많이 다르네요. 네, 많이 달라요. 뭐 같은 김씨면 그럼 다 똑같아요? 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어떤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정동영 의원에게 김정은이 광해군과 고정사회라고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의 이미지 분석, 김정은이 어떤 심리고 김정은이 지금 북한에서 어떤 역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 분석을 했고 그거를 몇몇 정치인들한테 김정은을 만날 때나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라고 설명을 해준 글은 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고 또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면 광해군과 고종이에요. 그럴 때 광해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해군은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뭐 폐악질을 해가지고 왕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상당히 똑똑하고 사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선조가 도망다니고 하면서 완전히 나라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개판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 선조는 거의 20년인가 더 왕노릇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개판인데 그때 왕권이 엄청나게 약화되고 또 이 전쟁 통해 엉망으로 선조가 했는데 왕실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나 존중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참 나름대로 국가에서 야 백성들이 저 사람은 그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 라고 했던 거 그게 바로 광해군이거든. 그래서 그 임진왜란 영화 명랑 거기 보면 광해군이 왕자일 때 이순신 장군 만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모르니까 뭐 저 영화 안 봤어 잘 네.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실은 광해군이 상당히 청나라하고 명나라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자기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건가 너무너무 잘 알았던 대표적인 왕이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수구 세력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북한에서 뭐 광해군처럼 쫓겨날 가능성보다는 개방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어떻게 개방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이 고종과 같은 상황에 또 동시에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심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전격적으로 회담을 하겠다고 이 수용을 하고 또 끊임없이 직접 이 트럼프하고 교류하고 남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척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하는 것도 결국에 광해군과 고종을 합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폐쇄된 국가인 이 북한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미국의 경제 제재나 지금 낙후된 경제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핵무기 개발이든 또 이 미국이 뭐 참수작전이든 뭐든 뭐 기습 공격이든 이런 거를 감히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김정은이 광해군과 고종의 두 가지 상황에서 있다라는 그거를 김정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정동영 의원이 또 어디서 들었나 보죠 뭐. 이분이 잘 요약해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광해군의 총명함과 개항기 고종의 고뇌를 동시에 가진 김정은. 그거를 이분이 또 이 공안 검사가 보면 이분 무슨 국가보안법 적의 수계 찬양 고문죄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이분 아셔야 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거나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더 힘들고 내 생각만 옳다고 외치게 되었을까요? 근데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 옆에는 뭐 어떤 목사도 옆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꼰대다, 귀찮은 존재다 생각하고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 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같은 늙은이들끼리 꼴보기 싫으면 같이 삿대질하고 싸우는 그 버릇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태극기 부대 꼰대들은 젊은 애들을 뭐 적으로 생각하거나 꼴보기 싫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꼰대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로서로 욕지거리 하는 상황이 지금 이 나라 꼰대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서로서로를 보면서 자신들이 꼰대 다 아님을 주장하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꼰대고 스스로 상대방에게 욕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먼저 인정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황교안 씨 보고 좀 보자 이러는데 황교안 씨는 1대1로 아니면 안 보겠다 이러니까 못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황교안 씨는 늘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데모하지 말고 황교안 씨 잠깐 들어와서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싫다 안 간다 이러고 그 대신에 민주당 이 정치인들하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더니 그래 그 음식이 입에 넘어가냐 뭐 이러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 사람이 하던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뭐 그런 흉내나 내는 게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의 거의 대하 수준이 유치원생 애다. 너 내 미워하지? 난 너를 더 미워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이니까 참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뽑고 또 그들의 참 힘에 굴복해서 사는 우리도 참 딱하긴 딱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래도 그런 인간들하고 함께 아리랑도 부르고 한나라 한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이분은 아이디얼리스트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로맨티스트로서 뭐 그런 꼭 이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떠나서 그런 정치인을 우리 아버지, 우리 이웃 아저씨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에서 참 이분의 이 참 마음에 대해서 제가 울컥하네요. 근데 이분이 뒤통수를 더 한 번 강하게 얻어맞아야지. 이런 질문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죽어야지만 고쳐지는 인간들이 있고 살아서는 그냥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에 대해서 차라리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뭐야? 작은 약속이 뭐야?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